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1970, 80년대 한보의 정태수, 한양의 배종렬과 더불어 서울의 아파트 붐을 이끌었던 라이프주택의 존혜벽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좀 소식을 늦게 접했는데 올해 존혜벽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존혜벽 회장 그리고 라이프주택이 남긴 흔적을 따라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혜벽 회장이 처음부터 건설업에 종사했던 건 아니고요. 1962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 동대문이나 광장시장에서 의류와 그 가정용 전자제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 건설업에 투신을 하는데 라이프주택이 처음 지은 아파트는 이촌동에 있는 미주 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주택의 아파트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산층을 겨냥한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이곳은 잠실의 장미 아파트입니다. 저는 라이프주택 하면 이 잠실의 장미 아파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1978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처음으로 2000세대가 넘은 당시로서는 진짜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충효정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충효정 앞에 저렇게 기념비가 있는데 가서 한번 볼까요? 후손들에게 전통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온 충효사상을 고취하고자 충효정이라고 이름을 짓고 바칩니다. 1978년 3월 15일 라이프주택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존혜벽.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이 존혜벽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거의 이곳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곳 충효정은 1978년 장미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 경로당 그리고 당시에 커뮤니티 시설의 일종으로 지어졌습니다. 청량리역 앞에도 라이프주택에서 세운 미주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미주아파트 단지 안에도 잠실 장미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충효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1978년에 그 충효정을 세우고 잠실 아파트에 있는 충효정이 두 번째로 세워졌어요. 저는 지금 여의도에 나왔습니다. 여의도는 라이프주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인데 이곳에 진주, 미주, 백조 아파트 등등을 지으면서 라이프주택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여의도 진주 아파트 안에 본사 건물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곳은 63빌딩 옆에 위치한 금호 리첸시아입니다. 라이프주택이 진주 아파트 안에 있는 본사를 청산하고 이곳에 본사 건물을 진짜 그럴듯하게 짓고 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본사 건물은 사라지고 이렇게 리첸시아라는 커다란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1980년대 초반에는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백억 대의 피해를 보게 되고요. 해외 건설 경기가 불황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라이프주택 역시 경영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993년 당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서울신탁은행의 권고로 존혜벽 회장이 그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이 조치를 두고 사실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라이프주택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영진이 물러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게 세간의 평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존혜벽 회장이 물러나게 된 건을 두고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했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정치적인 해석인데 월계수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계수회는 그 정치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육공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의원이 이끌던 그 정치사조직이었습니다. 사조직이라고 해서 규모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게 100만을 훌쩍 넘는 회원을 가진 그 단체였고 규모가 가장 컸을 때는 전국적으로 200만의 회원을 거느린 사조직. 그러니까 노태우를 정점으로 해서 박철원 의원이 이끌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조직이었죠. 이 월계수의 주요 자금줄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라이프주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존혜벽 회장이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경기고 동문이었던 이종찬 의원의 정치자금을 댄 주요 자금줄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박철원 의원과 이종찬 의원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YS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노태우를 두고 굉장한 경쟁을 벌이던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정적이었던 박철원 의원, 이종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대고 있던 라이프주택이 곱게 보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참 어느 분야에서건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라이프그룹의 창업주인 존혜벽 회장님이 모셔져 계십니다.
2021년 7월에 돌아가셨다고 뉴스로 접하고 이곳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모셔졌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은 파주에 위치한 동화경모공원이라고 하는 추모공원입니다. 이북 오도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입니다. 왜 파주에 이렇게 실향민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조성됐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1988년 유엔 총회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평화시 설립 구상의 실제 결과물로 파주에 통일동산과 서울을 잇는 유명한 자유로를 뚫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파주의 통일동산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실향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이 일종의 묘지가 조성이 됐고, 그 묘지가 바로 이 동화경모공원입니다. 라이프그룹 조내벽 회장의 고향은 황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이곳 동화경모공원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라이프그룹과 라이프그룹을 이끌었던 총수 조내벽 회장이 남긴 흔적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